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소속 양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사실은 에너지 기술 정책 수용성이랑 그리고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이쪽을 좀 메인 연구 주제로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 연구실에서 사실 있다 보면은 그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던 찰나에 저희 팀원이랑 같이 이 녹색 ODA에 관한 그 연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참여 중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매우 아쉽지만 나중에 연구가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퍼블리시된 그런 자료로서 결과는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생각들 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각자의 전공이 어떤 녹색 기술 혹은 녹색 ODA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던 것은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사실 어떤 기업이나 선진국의 산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면밀한 이제 기획이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시간이나 자본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커서 그러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저희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연구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실 COP 행사에 대한 결과를 오른쪽 왼쪽이시군요. 왼쪽에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COP 26에서 NDC 발표한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도화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시한 그 국가들이 조금 더 좀 높은 NDC 목표를 가지고 온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경우에는 배출 저감 목표는 조금 줄였지만 어쨌거나 NDC를 좀 수정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온 그런 나라들이고, 민트색 국가들 마찬가지로 NDC를 좀 가져온 나라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으로 칠해진 국가들은 NDC를 발표하지 않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도 이제 NDC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탄소 중립 이행에 이렇게 적극 동참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KPMG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재강호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 국가 중에 25개 탑 국가들을 좀 이제 순위로 선별을 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당연하게도 선순위에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아랫단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좀 다수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넷제로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은 살펴보기는 어려웠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그냥 NDC를 발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초석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ODA의 성격도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라든가 혹은 빈곤 탈출, 빈곤 퇴치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사실 녹색 ODA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 이러한 이제 흐름에서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 녹색 기술 이전 관련 국제기구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당연하게 알고 계실 듯한데, 우선 이제 녹색 기후 기금,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그리고 녹색 기술 센터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 뭐 그 외에 코이카 혹은 뭐 수출입은행 이렇게 국가 정부 들도 이제 함께 녹색 ODA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이 녹색 ODA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녹색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GGGI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환경 신기술 R&D부터 이제 민간 기업과 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도 지금 전략적으로 함께 참여를 어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기술에 대한 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굉장히 큰데 뭐 하나큐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반도체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이 아닌 정말 국제 시장에서도 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기술 이전에 대한 좀 수요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 내에 있는 이런 기술 이전 관련 기구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녹색 기후 기술 이전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뭐 정책 조언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사실 그냥 어떤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굳이 기술을 왜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 그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지난 1965년부터 21년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대륙별로 이제 추이를 요약한 그래프인데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순서대로 증가율이 커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시면은 그 relative change라고 해서 1965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가장 크게 이제 증가한 대륙은 미드리스트, 중동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아프리카. 그래서 보시면 사실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들이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이나 탄소 중립에 관심이 없는 거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발전을 할 때 사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되게 필연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되고 또 도시화를 할 때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당연히 더욱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이루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소비가 더 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사실 1965년도라고 하면 이미 경제 발전이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할 에너지 어떤 수요는 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좀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이 정말 필요한데 그렇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는 없고 하지만 탄소 중립 이행은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딜레마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술 이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그럼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연구의 메인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기술 이전이란 기술의 일부 측면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지식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되게 전통적인 기술 경영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녹색 ODA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일 수도 있죠.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하자면 하지만 탄소 중립 이행과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함께한 즉 녹색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바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봤을 때 수직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있고 수평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기술 이전 개발 협력 내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업화된 기술이 이미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다 도입된 그리고 확산된 기술을 이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적정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분에서는 이제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술 이전이 단지 어떤 시설 설비 투자나 기술력 이전뿐만이 아니라 좀 종합적인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먼저 지금 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에 넘어서 어떤 교육을
함께 해준다거나 ONM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병영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밑바탕을 중점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 녹색 기술 이전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좀 흥미롭게도 그 기술 이전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끔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제언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기술 확산이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산이 되어야 이게 장기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목표한 녹색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개발도상국 기술 이전을 할 때에 어떤 이제 확산까지 고려를 저희가 정말 하고 있느냐 이 점에서 저희가 조금 이 연구 주제를 착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녹아 들어가 정착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 이전 전략을 깨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기술을 갖다 놓으면 그게 좋으니까 확산이 된다라고 진행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 사이에 어떤 게 꼭 수행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기술이 수용되어야 한다. 이 단계를 꼭 거쳐야 확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용성이란 제 로저스라는 또 다른 어떤 그 기술 경영학의 큰 학자인데요. 기술 수용성이란 사용자의 욕구와 가치에 의해 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술 수용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더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의 욕구와 가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욕구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 가지는 어떤 경제 성장 목표, 녹색 성장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가치라고 하면은 탄소 중립 이행에 동참하는 것을로 이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그 invention, innovation, 그다음 diffusion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그냥 생각을 해서 나눈 거지만은 실제로는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프로젝트마다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앞에 인벤션, 그러니까 기술은 선진국이 개발을 우선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필요한 경우에 적정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정책까지 묶어서 이렇게 이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과 디퓨전은 개도국 내에서 개도국의 정부와 함께 읽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용하고 확산하는 것은 이제 사회 설득을 한다던가 혹은 필요한 정책 혹은 뭐 제도를 마련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 사회에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저희도 뭐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처음 이제 도입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그게 엄청 혁신적이다 이러면서 되게 빠르게 이제 사회에 도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으셨을 텐데 저희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그런 녹색 기술이 개발도상국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갖고 이 기술이 또 수용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이론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이 수용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이 앞단에는 13.5%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얼리 메저리티, 그 다음에 기술 수용하는 자, 그 다음에 레이트 메저리티, 그다음에 레거즈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기술 수용 지체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수용을 가장 늦게 하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 다 쓰니까 쓰지 않으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집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패턴 혹은 이러한 이제 그룹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개발도상국에까지 똑같이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점차 확산이 되는 거는 맞지만 여기 레이트 메저리티랑 레거지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 얼리 메저리티에서 그 다음 단계로 확산이 되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큰 장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그 향후 연구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편을 보시면은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그 이제 확산이 될 텐데 그 사실 앞단에서 보여드린 그래프는 확산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어답션이 있고 아래 리젝션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술이 이전이 되어서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은 리젝션은 왜 리젝트가 되었으며 사회에서 왜 거절을 당했으며 그리고 어답션 그 수용이 되고 확산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나뉘는데 컨티뉴드 어답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지속 가능한 그런 확산이 된 경우가 있고 혹은 그 수용은 됐지만 확산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각 그 사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것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자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지금 저희는 참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 그래프는 사실은 그 녹색 기술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정보 기술, IT 기술 확산 요인 분석 연구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것을 좀 가져와 보았는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그 아래 항목, 그러니까 조직 체계가 어떠한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어떠한지, 혹은 변화 수용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문화는 어떠한지, 혁신에 대한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 이런 항목별 따라서 그 기업이 가진 조직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 그 IT 기술을 얼마나 수용을 했고 그 수용한 것이 기업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걸 분석하는 이론의 틀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의 투자 혹은 그를 통해서 전략적 이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좀 이제 경험하겠지만 높은 실패율과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 이전 이후에 잘 수용될 수 있는 환경 혹은 이유를 잘 분석해야 그 기술 도입 전략 혹은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좀 수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색 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 좀 종합을 해보았을 때 저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적 장벽, 두 번째 정치적 장벽,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장벽,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장벽. 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무적 장벽은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개발도상이 갖고 있는 부담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정치적 장벽은 이제 사실은 개발 사업, 국제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사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사회 제도가 조금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술적 장벽인데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어떤 이전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확산을 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장벽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기술 이전을 방해한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장벽인데 이게 그 최종 수용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일반 시민들이 해당 기술을 어떤 심리적으로 수용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그 이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얼리 어답터까지는 수용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도입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가 그 기술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좀 일상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 작년 6월 달에 그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ESS 사업에 이제 참여 연구원으로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사례를 잠깐 그냥 공유를 드리면은 그 이제 수출입은행 KSP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 사업의 골자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태양광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ESS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좀 더 이제 변동성 대응에도 그 이제 준비를 하고 혹은 국경에서 그 에너지 전력 트레이딩을 할 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퍼, 그 ESS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런 장벽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크게는 근데 ESS가 비싼데 한국에서 투자를 해줄 수는 없나요? 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걱정이셨고 그 재무적인 걱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연한 부분이니까 제치더라도 ESS를 도입을 했을 때 그러면은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도상국도 이 수용과 확산에 대한 부분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기술을 좀 도입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들이 다 사실은 그 새로운 기술들, 뭐 ESS, 작은 ESS 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와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즈벡 내에서의 프론티어들인데 이것들을 그 정부 기관 내에서도 그냥 새로운 기술의 R&D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퍼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린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이제 그 O&M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재무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많은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연구 중간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좀 공유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그 이제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은 기술 혁신 확산 이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 개발도상국 국책 기술 이전과 합해서 그 혁신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가장 적합한지 좀 메타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녹색 기술 이전 성공 케이스를 좀 스터디를 하고 성공 요인이 실제적으로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효과적인 녹색 기술 이전과 장기적인 기술 확산을 위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연구를 종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